이번 주 토요일에 대학원 선생님들 10분, 11분 정도와 함께 그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 토론을 하는 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사전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 교사들의 화두가 소진이거든요. 뭐 소진은 워낙 그 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영사전을 보면 소진이라는 단어에 그 교사의 예시문이 많이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제가 설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12분 중에 또 지금 바쁘신 시기죠. 초등에서도 지금 애들 쫑알쫑알 평가를 하는 시기라서 무척 어려우셨을 겁니다. 지금 6분이 답해 주셨고 그걸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목소리 이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이런 질문들을 쭉 했고요. 그래서 그것의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소리 예상. 뭐 요거는 이제 경각심을 환기시켜 드리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목소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뜻한 물을 해서 목을 적셔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죠. 먼지가 없고 청결한 교실, 이것도 참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1인 1역에 아이들 1인 1역 중에 환기팀장, 교실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환기팀장을 둬서 그 아이에게 늘 수시로 점심시간 또 이럴 때 환기를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그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요 따뜻한 물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 장비. 요즘은 마이크도 다양하게 무선 마이크 중에 목에다 거는 것도 있고 또 스피커를 겸한 그런 마이크도 있습니다. 이런 거 두고두고 활용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초등에서는 이렇게 무선으로 좀 교실 안에 스피커가 있어서 마이크로 하는 그런 장치도 있죠. 두고두고 생각해 볼 때 뭐 2, 30만 원 투자하시는 거 그거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등은 같은 교실에서 늘 사용하시니까요. 2번 일중독의 예방을 위한 건강 습관으로 보기 어려운 거.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저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주말에는 다른 리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세 식구가 다 교직에 있었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집사람은 초등교사로 지금 올해 마지막 정년을 내년 2월에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초등의 상담교사인데 초등 상담교사인 둘째가 첫 번째 올해 3년 차인데요. 첫 해에는 학교에 갔다 오면 이렇게 진짜 말로 뻗어요. 이렇게 뻗어서 저녁도 못 먹고 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운동을 이렇게 취미를 들이더라고요. 무슨 뭐 다양 뭐 이름도 뭐 어려운 운동이던데 어떤 3번 이상 지금은 매일 가고 또 주말에까지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교직은 체력이다. 교직은 우리가 노동을 정신노동, 뭐 육체노동 이렇게 나누지만 교직은 정신노동이면서 육체노동이면서 동시에 감정노동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도의 노동이죠. 이거 체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체력으로 그러니까 정신력이 중요하다? 아니다. 정신력은 어디에서 온다? 체력에서 온다는 거죠. 네.
다음 일할 시간과 업무량을 정하고 그 이상 하지 않도록 한다. 역시 뭐 저도 잘 못 실천을 못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하루 6시간만 일하자.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래서 6시간씩만 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친 보람을 경계해야 된다.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 그죠? 끝에 이제 학교 업무 효율성을 위해 주말 중에 하루 이상은 투자한다. 이게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시테크로 볼 때 제가 선생님들께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겨울방학 때 1년치 학습지를 다 만들어 놓자. 근데 문제는 행정이 뒷받침을 안 해준다는 거죠. 정기정보 발령도 겨울방학 전에 좀 내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게끔 이렇게 행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겨울방학 때 내가 이제 지금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교과서가 이제 1학년이 이제 교과서가 바뀌는데 야옹이가 와서 야옹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전출 가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 채택이 돼서 지금 제가 영어과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은 출판사별로 팀을 꾸려서 내년 학습지를 같이 만들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출 가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어느 학교로 전출 가는지를 모르니까 교과서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삼류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출 가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2월 뭐 중순이나 하순이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발령을 내주자. 정말 장학사님들 힘드시더라도 그 정보 발령 작업을 빨리빨리 해서 정말 밤샘 작업이라도 좀 해주셔서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병가 신청을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여기 좀 사실은 약사는 안 되고 이제 의사인데 제가 요 선생님들께 뭐 때문에 이 설문했냐면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합병원 의사도 개인병원 의사도 물론 진단서를 낼 수 있고 치과 의사도 낼 수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한의사라는 건 뭐냐면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양방의 경우에 진단서가 이렇게 길게 나오질 않아서 예를 들면 이제 심지어는 암이라고 할지라도 뭐 2달 정도 진단서밖에는 내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한의사는 체질을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라서 체질 개선이라는 게 그 쉽게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진단서를 떼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이것 한의사나 신경정신과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가서 진단서를 떼려고 하면 좀 난색을 표하십니다. 그 체질에 한의원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체질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신경정신과도 보통 2달 이상은 다녀야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생활하면서 적어도 3명의 주치의는 필요하다. 의사하고 한의사,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 의사, 이렇게 3분은 그 교사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몸과 정신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4번째입니다. 현재 10년 이상인 교사가 1년간 신체적으로 휴직제도는 뭐냐? 이거 10년 이상인 교사가 1년간, 요거는
예, 여기 좀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자율연수휴직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그 교육감님들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언제 써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은 어, 앞으로 개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이러실 때 더군다나 올해같이 온 사회가 트라우마를 겪고 이럴 때 잠시 쉬어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간병휴직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진단서 그럼 간병휴직은 그 어르신 이제 친정 엄마 아빠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진단서가 뭐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자율연수휴직이 되겠습니다. 자율연수휴직이 이제 단점이 두 가지입니다. 무급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놀면 계속 놀고 싶다는 거, 이것이 좀 단점입니다. 5번 요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율연수직이 경력 10년 이상에서 경력은 무엇이냐면 이 교육공무원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대부분 모르시니까 자율연수휴직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보셨다는 뜻이죠. 자율연수휴직에서는 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학연금공단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거기 로그인 하시면 선생님의 경력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법상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계산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목소리 이상이 가장 많죠. 하지정 맥류도 직업병에 해당합니다. 예,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목소리도 마찬가지, 성대결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럴 때 지금 그런 이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려면 우선은 이게 과로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빙 서류가 초과 근무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입증 서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초과 근무를 할 때는 꼭 초과 근무를 신청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 또 초과 근무를 다 하셔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초과 근무를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역시 이제 법적인 초과 근무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도 예산의 측면 이런 것보다도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바로 초과 근무니까 두텁게 보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 조직 구성원들의 소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진, 교사 소진은 지금 시대의 화두입니다. 8번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커튼을 어두운 색으로 한다. 안막이라고 그러죠. 커튼을 이중으로 소음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하면 외부의 소음도 차단이 되고 또 이 여름 같으면 금방 창밖이 밝아지는데 그것을 커튼을 어두운 색으로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9번 교직 경력이 늘수록 시간이나 요거는 제가 연수회 가서 교사 연수회 가서 종종 여쭤봅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직 경력이 늘수록 좀 더 여유가 생기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지금 이 대답처럼 사실은 이런 역설입니다. 매우 그렇다가 나와야 되죠. 경력이 늘면 여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여기 지금 두 분은 대체로 그렇다 했지만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점 더 바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지금 6분 중에 4분 66%, 67%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 태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거죠. 네. 다음 10번 교사나 교장, 교감, 부장과 갈등으로 상처받았을 때 아이메시지로 감정 표현하십니까? 요게 이제 저는 아이메시지를 화내는 기술, 애들에게 이제 야단치는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메시지를 교육 상담에서는 배웠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아이메시지를 쓸 줄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메시지를 쓰자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이겁니다. 아이메시지는 세 문장이 필요하다. 영어로는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cause I blah blah. 나는 이렇게 느껴. 네가 뭐뭐 할 때, 왜냐면 난 이런 건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도 화를 내자. 어떻게 화를 내냐? 교장 선생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지 말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이렇게 표현하자. 이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면 해야 늘거든요. 아이메시지 화내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봐야 됩니다. 또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그런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면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부드러운 평화어법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들께 이제 연수할 때 메시지를 제가 연습을 시킬 때 가장 빵 터지는 게 뭐냐면, 시어머니한테 한 얘기다 그러면 빵 터지세요. 어렵죠. 예. 저희 집사람도 우리 어머니한테 평생 딱 한 번 아이메시지 썼어요. 네,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고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같이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날 때 그때 화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내는 것도 화내는 거지만 교장, 교감, 부장 선생님의 바람직한 행동을 보았을 때 칭찬을 하십니까? 대부분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요거는 칭찬의 효과는 나이와 관계가 있다 없다. 네, 제가 이렇게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칭찬의 효과가 커요. 시어머니 칭찬해 보세요. 네, 물론 짱짱하실 때는 뭐 시큰둥 하시겠지만 나이 드실수록 이 효과가 더 큽니다.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한다. 근데 칭찬할 때 우리가 주의하게 되는 게 아부하고 이렇게 혹시 이게 아부로 비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정확한가?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건 아부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부풀리지 않고. 두 번째는 목적. 이것이 목적이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 이건 아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칭찬의 기준, 화내는 기준은 바로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상대방이 그 전보다 좀 나아졌으면 칭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세한 사례는 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매일 혹은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하십니까? 여기 지금 가끔 한다. 이게 위험합니다. 예, 가끔 한다, 대체로 하나, 전혀 하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직 젊으시다면 괜찮지만 늦어도 40살에는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늦어도
집사람이 평생 그래도 청년 퇴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운동을 나이 40살부터 일주일에 3번 수영을 저녁 때 퇴근하고 저녁 때 물론 학교 집 근처에 올림픽공원이라는 좋은 여건이 있어서 수영장에서 지금 40살부터 지금까지 수영을 계속 일주일에 3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그 중간에도 뭐 대상포진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지금 현재 건강하게 퇴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번 학부모와 소통 적극적으로 가끔 한다 대체로 한다 이러시는데 가끔 한다 이러셨는데 제가 이 초등 학부모님들이 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불친절하냐,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질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런 회의 석상에서 제가 세미나 하는 석상에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분이 그 휴대폰으로 키즈노트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기 봐라, 여기는 이게 애들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다 볼 수 있잖냐. 아니,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어요. 아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 교육과정은 놀이 아니냐. 놀이의 성취 수준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애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 학업 성취도를 자꾸 이제 이 정부는 이게 이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 동학년에서 그게 다 파악이 된다. 그 학년이 바뀌어지면 얘가 지난 학년도에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업을 쭉 이렇게 성취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나 유치원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애들 노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줍니다만 우리 교실에 또 교사 혼자서 가르치는데 언제 찍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께서 그러시면 좀 조를 편성해서 학교에 오셔라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 하는 행동 이렇게 옆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또 학습 부진한 학생들 학업도 좀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어떻겠냐. 우리가 서로 윈윈하려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영상이 여기 이제 1분 이내에 답이 나와요. 여기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가 영상 링크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EBS 제가 마지막으로 공중파에 이렇게 촬영했던 건데 이 EBS에서 교사 소진을 주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주제가 교사 소진이어서 제가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여기 EBS 방송에서 했던 것을 제가 찍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다음 15분 근무 중 겪으신 어려움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1번 역동 학급 상태와 구성원들의 특성을 전문적 첫 번째, 학급이나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교직 문화가 되면 좋겠다. 네, 우리 지금 이제 교학공이 좀 이런 교학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학공을 그냥 좀
형식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뜻맞는 선생님들끼리 아이들 이해를 위한 교학공 이런 거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문적인 도구는 요거는 학급의 역동성. 네, 학급 운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장애 특성으로 가정적으로 일견되는 방임행위로 제멋대로이고 퇴근 후에도 자다가도 눈만 뜨면 괴롭히지 않는 20년이 넘는 교수 이런 학생과 보호자는 처음이다. 학습 연구원을 하게 예, 쉬셔야죠. 예. 네, 이거는 이런 아이 돌봄치유교실 카페에서 분노 조절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분노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이렇게 좀 있어서 쩔쩔매십니다. 근데 분노 조절이 실은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이 자존감, 상처 입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애들이 돌발 행동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자존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 아이가 화가 나면 의자를 내던 키가 190이 넘는 애인데 특수반 애가 화가 누가 주변에서 약을 올리면 의자를 들어서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연실색을 하셨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애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만화 그리는 걸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러면 너는 선생님한테 그 만화 캐릭터를 좀 그려서 주면 선생님이 페이스북으로 홍보해 줄게 이렇게 해서 애가 만화에 올인할 수 있었고 졸업한 지 몇 년 뒤에 작년에 저에게 느닷없이 카톡으로 선생님 저 아무개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알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 자기가 그린 애니메이션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분노를 저는 자존감이 화두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전이력이 왕성합니다. 굉장히 커요. 어느 한 곳에서 애가 자존감을 느끼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든 구호가 단점을 보충하면 평균이 되지만 강점을 강화하면 탁월함이 된다. 그 아이를 보고도 그렇습니다. 또 교사 상담을 하면서도 그래요. 수업에서 아이들과 잘 사이좋게 수업을 못 이끌어가던 선생님들도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시면 그때부터 엄청난 에너지의 엄청난 삶의 이정표가 바뀝니다. 네, 끝으로 여기 또 있었네요. 체력 유지. 체력 유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체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1%씩 노력하면 하도 넉 달이면 100% 됩니다. 그런데 체력은 이게 넉 달 만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 0.1%를 목표로 하셔라. 하루 0.1 목표로 하시면 3년이면 체력이 좀 튼튼해집니다. 링거를 하루에 한 병씩 맞는 게 아니라 링거를 하루에 10방울씩 맞는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적어도 40이 되면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거, 요건 갈등 해결 아까 말씀드린 칭화가 중요해요. 칭화, 칭찬 잘하시고 또 화 잘 내시고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말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연습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연습하시고 이건 아까 했던 거. 네, 했습니다. 이건 내일 초등 선생님들과 만날 때 말씀 나누려고 미리 녹화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